안녕하세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대선 후보자들이 앞다퉈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인 토지를 정부에 귀속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토지 공개념을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 내용들을 보면요. 국토 보유세 도입이나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의 제정과 개정,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 판매 조건부 주택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들 공약의 공통점을 보면 공공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토지 공개념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 공개념의 기본 골자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토지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강화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즉 공공인프라로 인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50% 수준까지 국가에 기속시키는 개발 이익 환수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을 해서, 즉 공적주택을 확대해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현실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전형적인 파퓰리즘이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편가르기다라는 평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978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토지 가격이 전년 대비 25% 이상 급등을 하자 88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죠. 그리고 토지 공개념이 법제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뿌리를 내린 것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1989년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분당과 일산 등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20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토지 공개념 3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1994년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를 받았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법은 1999년 위헌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법도 이후에 시행과 중단을 거듭을 해왔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입법과 제도 마련이 성행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왜곡이 되고, 아울러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7.3%를 보유하는 등 토지 소유의 불평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토지 공개념은 큰 틀에서 보면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조세 저항과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들은 크게 보면은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공적 주택 확대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에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보유세 강화입니다. 국토보유세, 택지보유 상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유세율 인상 등이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현재의 종부세를 폐기하는 대신에 보유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극대화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법은 법인 소유의 토지를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는 것 등 외에는 제한을 하고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400평으로 상한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에 기업의 경영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악법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이익환수법입니다. 사회간접 자본 투자, 즉 공공인프라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주택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현재 20% 수준인 환수부담률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 결정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을 감정가가 아닌 조성 원가로 바꾸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당장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70% 정도를 담당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환수 부담률 20%에서도 사업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50%까지 높이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공급은 줄고 무주택 매수자들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로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저렴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낮춰야 하는데 오히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토지에서 확보한 세금,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원 확보 등으로 공적주택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인데 국토보유세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요. 인식도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값 또는 반의 반값 이런 공급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가격에만 초점을 맞춘 공급이 현재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주, 투자, 품질에 대한 눈높이를 과연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약들이 경쟁을 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위한 표심 잡기용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재원이나 실천 로드맵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규제가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규제 일변도의 실험을 더 강화하겠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부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